나는 오래 살았다. 그래서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예순을 넘긴 뒤에도 여전히 젊을 때처럼 행동해도 된다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인생의 흐름을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특히 이 한 가지는 꼭 말하고 싶다. 나이를 먹은 뒤에는 아무도 말리지 않아도 스스로 멈춰야 할 일이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혼자서 어딘가로 가는 일이다. 사람들은 말한다. 혼자 다니는 것이 자유라고, 남에게 신세지지 않는 것이 자존심이라고. 젊을 때는 그 말이 맞다. 젊을 때의 몸은 단단하고 마음은 넘쳐 흐르며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조차 스스로 밀어낼 힘이 있다. 그러나 예순을 넘기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이 나이의 몸은 아직 걸을 수 있어도 마음은 이미 많은 금이가 있다. 살아온 세월만큼 상처도 쌓였고 말하지 못한 후회와 눌러둔 외로움도 함께 늙어 있다. 그런 상태에서 혼자서 조용하고 사람 없는 곳을 찾는다는 것은 겉으로 보기엔 평온해 보여도 속으로는 매우 위험한 선택일 수 있다. 나는 이것을 미신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사람은 공간과 끊임없이 기운을 주고받으며 산다는 것을. 웃음이 많던 집에 들어가면 괜히 마음이 놓이고 오래 비어있던 방에 들어가면 이유 없이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드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기운은 점점 옅어진다. 젊을 때는 하루쯤 마음이 무너져도 금세 회복되지만 늙어서는 작은 흔들림 하나가 며칠 몇 달을 따라다닌다. 그래서 예순 이후의 인생은 무엇을 더 할까를 고민하기보다 어디까지 가지 말아야 할까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지켜보았다. 평생 성실하게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이후로 갑자기 기운을 잃고 병도 없는데 시들어가는 경우를, 그 시작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비슷했다. 혼자서 너무 조용한 곳을 자주 찾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사람 없는 길, 말 없는 공간, 기억이 무겁게 내려앉은 장소들. 본인은 생각을 정리하려 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미 마음이 약해져 있었다. 약해진 마음은 조용한 곳에서 쉬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생각 속으로 가라앉는다. 특히 예순 이후의 고독은 젊은 시절의 고독과 다르다. 젊을 때의 고독은 미래를 향해 있지만 늙은 고독은 과거를 향해 있다. 지나간 선택, 잃어버린 사람, 돌이킬 수 없는 시간들이 고요한 공간 속에서 한꺼번에 밀려온다. 그 순간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삶의 기운을 내려놓는다. 나는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 교수님, 저는 혼자 있는 게 편해요. 그 말이 거짓은 아니다. 그러나 편안함과 안전함은 다르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편안함을 찾다 보면 삶의 온기가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다. 한국의 어른들은 말해왔다. 늙을수록 사람 곁을 떠나지 말라고, 햇빛과 말소리가 있는 곳에 머물라고. 그것은 단순한 생활 조언이 아니라 생을 오래 붙잡아 두기 위한 지혜였다. 나는 오늘 이것을 경고로 말하고 싶다. 예순을 넘긴 뒤에도 습관처럼 혼자서 어둡고 외진 곳을 찾고 있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위험에 가까울 수 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안심하지 말라. 진짜 문제는 소리 없이 시작된다. 몸이 아니라 마음에서 먼저, 그리고 삶의 기운에서 먼저 빠져나간다. 그래서 나는 말한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하지만 나이에 맞게 조심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대가를 치르게 된다. 지금 이 말을 듣고 가슴이 조금이라도 서늘해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아직 당신의 삶에는 따뜻한 기운이 남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려 한다. 예순이 넘은 뒤 특별한 이유 없이 혼자서 자주 가게 되는 장소들이 있다면
한 번쯤은 발걸음을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나는 지금 왜 이곳에 오고 있는가? 오래 살다 보니 알게 된 것이 있다.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것은 반드시 힘든 일이 아니라 말없이 마음을 갉아먹는 공간이라는 사실이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어떤 장소는 위로가 되지만 어떤 장소는 조용히 삶의 기운을 빼앗아간다. 첫 번째로 말하고 싶은 곳은 묘지나 장례식장, 오래 비어있는 땅과 같은 장소다. 이런 곳은 슬픔과 이별의 기억이 오랫동안 쌓여있는 공간이다. 젊을 때는 다녀와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예순을 넘긴 뒤에는 다르다. 나는 아는 사람 중에 아내를 먼저 보내고 나서 혼자 묘지를 자주 찾던 분이 있었다. 그분은 말하곤 했다. 거기에 가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얼굴빛이 점점 어두워졌고 잠을 이루지 못했다. 병원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그는 점점 말수가 줄고 삶의 의욕을 잃어갔다. 그 공간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런 곳은 혼자서 오래 머물기에는 예순 이후의 마음이 너무 여리다. 슬픔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장소에 자주 가면 사람은 살아있는 쪽이 아니라 떠난 쪽으로 마음이 기운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깊은 산, 인적이 드문 숲, 오래된 산길이다. 사람들은 자연이 좋다고 말한다. 맞는 말이다. 자연은 분명 사람을 살린다. 하지만 자연에도 때가 있다. 나이가 들수록 자연은 함께 나누어야 한다. 혼자서 깊은 산에 들어가 조용히 앉아 있으면 마음이 맑아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조용한 산속에서는 생각이 멈추지 않는다. 오히려 더 멀리, 더 깊이 흘러간다. 특히 예순 이후의 생각은 현재보다 과거를 더 자주 붙잡는다. 젊었을 때 하지 못한 말, 놓쳐버린 사람, 잘못된 선택들이 고요한 숲속에서 하나씩 떠오른다. 그것은 명상이 아니라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시간이 된다. 예전에 함께 강연을 다니던 동료 교수 한 분이 있었다. 체력도 좋고 산을 좋아하던 분이었다. 어느 날부터 혼자 산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돌아올 때마다 표정이 무거워졌다. 그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 쌓이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알 것 같았다. 자연은 말이 없다. 그래서 마음이 약해진 사람에게는 그 침묵이 너무 큰 소리로 다가온다. 세 번째로 가장 조심해야 할 곳은 예전에 살던 집이나 오래된 방, 상처가 남아있는 기억의 공간이다. 부모가 돌아가신 뒤 비어있는 집, 이혼이나 큰 실패를 겪었던 방,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던 장소들이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자꾸 돌아보게 된다. 그것이 인간이다. 그러나 혼자서 그런 공간을 자주 찾는 것은 마음을 치료하는 일이 아니라 오래된 상처를 다시 여는 일일 수 있다. 공간은 기억을 붙잡고 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그때의 냄새와 소리, 감정이 그대로 살아난다. 젊을 때는 그것을 견딜 힘이 있었지만 예순 이후에는 그 힘이 많이 약해진다. 나는 말하고 싶다. 추억을 소중히 여기는 것과 추억 속에 혼자 갇히는 것은 다르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현재에 발을 두어야 한다. 혼자서 이런 장소들을 자주 찾고 있다면 그것은 마음이 이미 많이 지쳐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이런 말이 너무 무겁게 들린다면 이렇게 생각해도 좋다. 예순 이후의 삶은 용기를 시험하는 시간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는 시간이다. 혼자서 가야 할 곳보다 함께 있어야 할 곳을 선택해야 할 때다. 그것이 오래 사는 사람들의 공통된 선택이었다. 이쯤에서 이런 질문이 떠오를 것이다. 왜 하필 예순 이후일까? 왜 젊을 때는 괜찮았던 일들이 나이가 들면 갑자기 위험해진다고 말하는 걸까? 나는
이것을 운이 나빠져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세상이 갑자기 잔인해진 것도 아니다. 달라진 것은 오직 하나, 사람의 안쪽이다. 예순을 넘기면 몸보다 먼저 마음이 늙기 시작한다. 눈에 띄지 않게, 소리 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젊을 때의 마음은 부딪혀도 튕겨나올 힘이 있다. 상처를 받아도 다시 웃을 여유가 있고 외로워도 내일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마음의 방향이 조금씩 바뀐다. 앞을 보던 시선이 뒤를 향하고 가능성을 생각하던 머리가 후회를 더 자주 떠올린다. 이것은 잘못이 아니다. 자연스러운 일이다. 문제는 그 상태에서 혼자가 되는 시간과 공간이 너무 길어질 때 생긴다. 예순 이후의 외로움은 젊을 때와 다르다. 젊을 때의 외로움은 언젠가 끝날 것 같지만 늙은 외로움은 끝이 없을 것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사람은 점점 말수가 줄고 마음속 이야기를 꺼내지 않게 된다. 그 침묵이 쌓이면 마음은 스스로를 갉아먹기 시작한다. 나는 많은 어른들을 보아왔다. 자식도 있고 생활도 안정돼 있는데도 이상하게 기운이 없어지는 사람들이다. 이유를 묻으면 다들 이렇게 말한다. 그냥 힘이 없다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하지만 가만히 보면 그 안에는 공통점이 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고 혼자서 너무 많은 생각을 한다는 것이다. 특히 예순 이후에는 생각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죽이기도 한다. 과거에 하지 못한 선택, 지키지 못한 약속, 미안했던 얼굴들이 밤마다 떠오른다. 그럴 때 조용하고 사람 없는 공간은 마음을 쉬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생각에 더 깊이 빠지게 만든다. 한국의 어른들은 예부터 말해왔다. 늙을수록 말이 있어야 살고 사람 냄새가 있어야 기운이 붙는다고. 이것은 단순한 정서의 문제가 아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숨을 쉰다.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고 눈을 마주치고 사소한 안부를 나눌 때 비로소 마음이 현재에 머문다. 그런데 예순 이후에 혼자서 외진 곳을 자주 찾는 사람들은 이미 마음이 현재를 떠나 과거로 흘러가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 흐름이 계속되면 삶의 기운은 점점 약해진다. 나는 이것을 나쁜 기운이 따라붙는다고 표현해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귀신이나 보이지 않는 존재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낸 그림자에 가깝다. 마음이 약해질수록 그 그림자는 커진다. 그래서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지치고 작은 말에도 상처를 받는다. 어떤 사람은 이 시기에 세상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것 같다고 느낀다. 이런 감정이 쌓인 상태에서 혼자서 조용한 곳에 가면 마음은 더 깊은 어둠으로 내려간다. 나는 젊은 시절 힘들 때 일부러 혼자 걷곤 했다. 그때는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나서 깨달았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였다. 함께 웃지 않아도 좋고 깊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좋다. 그저 같은 공간에 누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람의 기운은 달라진다. 예순 이후에 삶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큰 불행이 아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 보이지만 서서히 생기가 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말을 하고 싶다. 나이가 들수록 강해져야 할 것은 몸이 아니라 자신을 돌보는 태도다. 혼자서 버티는 것이 용기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그 착각이 오래되면 마음은 돌아올 길을 잃는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 한쪽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다. 아직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아직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다. 그 연결을 끊지 말아야 한다. 예순 이후에는 특히 더. 이제부터는 조심해야 할 이야기보다 살아가기 위해 바꾸어야 할 이야기를 하고 싶다. 예순 이후의 삶은 무엇을 더 얻기 위한 시간이 아니다. 오히려 무엇을 내려놓고
어떻게 자신을 지킬 것인가를 배우는 시간이다. 많은 어른들이 여전히 젊을 때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한다. 아직 일할 수 있는지, 아직 쓸모가 있는지, 아직 버틸 수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묻는다. 그러나 그 질문 자체가 이미 마음을 지치게 만든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버티는 힘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방식이다. 그래서 나는 몇 가지 변화를 권하고 싶다. 크지 않은 변화지만 예순 이후의 삶을 훨씬 편안하게 만드는 것들이다. 먼저 행동에 대해 말하고 싶다. 예순 이후에는 마음이 무거운 날 일부러 혼자 어딘가로 떠나는 습관을 바꿔야 한다. 생각을 정리하려고 사람 없는 곳을 찾는 경우가 많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 깊이 가라앉는다. 그런 날에는 멀리 가지 않아도 된다. 동네를 한 바퀴 돌며 사람 얼굴을 보고 시장의 소리를 듣고 익숙한 인사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기운은 돌아온다. 다음으로는 물건에 대한 이야기다. 집안을 가만히 둘러보라. 오래된 사진, 사용하지 않는 물건, 볼 때마다 마음이 내려앉는 것들이 있는지, 예순 이후의 삶에서 집은 쉬는 곳이어야 한다. 과거를 계속 불러내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물건을 버리는 일은 기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지금의 나를 살게 하는 선택이다. 또 한 가지, 말에 대해서도 조심해야 한다. 나이가 들면 자신을 낮추는 말을 습관처럼 하는 경우가 많다. 나는 이제 늙었어. 이제 소용없지 같은 말들이다. 그 말은 농담처럼 흘러가지만 마음은 그대로 받아들인다. 말은 기운이다.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말은 삶의 온기를 스스로 식히는 일이다. 대신 이렇게 말해도 충분하다. 지금은 예전과 다를 뿐이다. 다르다는 말에는 끝이 없다. 아직 남아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사람 관계에서도 태도를 바꿔야 한다. 예순 이후에는 모든 관계를 지키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 무례한 말, 반복되는 상처를 주는 관계에서 물러나는 것은 도망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을 보호하는 지혜다. 예전에는 참는 것이 미덕이었다면 지금은 거리를 두는 것이 건강이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며칠씩 마음이 흔들린다면 그 자리는 더 이상 머물 곳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예순 이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습관이다. 거창한 수행이나 어려운 공부가 아니다. 매일 해가 되는 창가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고 누군가에게 안부를 묻고 스스로에게 오늘 잘 버텼다고 말해주는 일이다. 이런 사소한 반복이 사람을 오래 살게 한다. 한국의 오래 산 어른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다. 삶을 크게 바꾸지 않는다. 대신 매일의 리듬을 지킨다. 무리하지 않고 혼자서 감당하려 하지 않고 기운이 떨어지기 전에 쉬어간다. 나는 예순 이후에야 이것을 이해했다. 잘 사는 삶이란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부드러워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만약 지금 이 말을 들으며 그동안 너무 혼자 버텨왔다는 생각이 든다면 오늘부터 하나만 바꾸면 된다. 혼자서 감당하려 하지 말고 스스로를 돌보는 쪽으로 한 걸음 옮기는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삶의 흐름은 분명히 달라진다. 예순 이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만 방식이 바뀌었을 뿐이다.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순간 삶은 다시 조용히 숨을 쉬기 시작한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래 살아온 사람으로서 조용히 한마디를 남기고 싶다. 인생은 끝을 향해 갈수록 더 요란해지지 않는다. 오히려 점점 소리가 줄어들고 움직임이 느려진다. 그래서 예순 이후의 삶은 새로운 도전을 쫓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이미 지나온 길을 정리하며 남은 시간을 따뜻하게 지키는 시간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나이에 아직 무엇인가를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직 괜찮다는 것, 아직 쓸모 있다는 것, 아직
혼자서도 잘 버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한다. 하지만 나는 말하고 싶다. 그럴 필요는 없다. 오래 산다는 것은 강하다는 뜻이 아니라 조심할 줄 안다는 뜻에 더 가깝다. 젊을 때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되었지만 나이가 들면 넘어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해진다. 삶도 마찬가지다. 예순 이후에는 더 멀리 가는 것보다 잘 머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어떤 장소에 갈 것인지보다 어디에서 멈출 것인지를 아는 것이 지혜다. 나는 오랜 시간 강단에 서며 많은 얼굴을 보았다. 눈빛이 밝은 노인들은 공통점이 있었다. 삶을 크게 바꾸지 않았지만 스스로를 몰아붙이지도 않았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않았고 자신이 약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그런 사람들은 늘 사람 곁에 있었다. 꼭 대화를 많이 하지 않아도 같은 공간에 머물며 서로의 존재를 느꼈다. 그것이 기운을 지키는 방법이었다. 반대로 조용히 사라지는 사람들도 있었다. 특별히 아프지 않았고 큰 불행이 닥친 것도 아니었다. 다만 점점 혼자가 되었고 점점 말이 줄었고 점점 외진 것을 찾았다. 그 차이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시간이 쌓이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꾼다. 그래서 나는 이 말을 꼭 전하고 싶다. 어떤 곳은 나쁘지 않다. 다만 지금의 당신에게 맞지 않을 뿐이다. 예전에 힘이 되었던 고독이 이제는 짐이 될 수도 있다. 예전에 위로가 되었던 침묵이 이제는 마음을 식힐 수도 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약함은 아니다. 오히려 삶을 아끼는 태도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기 쉬워진다. 아직 괜찮다고, 아직 예전과 다르지 않다고 말하며 무리한다. 하지만 몸과 마음은 이미 다른 리듬으로 살고 있다. 그 리듬을 무시하면 삶은 서서히 균형을 잃는다. 반대로 그 리듬을 존중하면 인생은 생각보다 오래 그리고 편안하게 이어진다. 만약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조금 느려졌다면 그것은 좋은 신호다. 삶이 당신에게 잠시 멈추어 숨을 고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 신호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더 빨리 가려 하지 말고 더 혼자 되려 하지도 말라. 예순 이후의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다. 어디로 가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더 중요해진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고 싶다. 오래 산다는 것은 특별한 비법이 있어서가 아니다. 조심해야 할 때 조심하고 물러나야 할 때 물러날 줄 아는 사람에게 시간은 조금 더 머문다. 오늘 이 말을 마음에 담았다면 당신은 이미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남은 시간은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천천히 사람 곁에서 따뜻하게 살아가면 된다.